2015년도 우리 3, 4분기 첫날 수업 시작할 겁니다. 교재 그 요약집 보시면 4페이지에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이 컴퓨터 일반 과목은요, 보시다시피 뭐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또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스프레드시트 일반이에요. 엑셀 일반이다. 이거죠. 엑셀 일반. 엑셀하고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윈도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연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2011년도 3회, 2011년도 2회, 2008년도 4회, 2008년도 2회 해가지고 2000년도 3회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는 숫자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윈도우 XP를 포함해서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8.1, 윈도우 10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커말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자격인데, 요거에 대한 기준을 윈도우 XP에서 윈도우 7로, 윈도우 7으로 상향 조정해서 출제하기로 결정이 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7을 모르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아니면 컨트롤 C 이런 거 하잖아요. 윈도우 XP나 윈도우 7이나 똑같아요. 윈도우 8도 그렇고. 그런 거는 똑같은데, 윈도우 XP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운영체제를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는 일단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테스트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GUI 환경이래요. 제가 마우스로 클릭 뭐 이렇게 드래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GUI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픽으로 그래픽, 아이콘 이런 거죠. 아이콘으로, 마우스로, 여기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뭐 드래그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걸 GUI 환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멀티태스킹은 컴퓨터가 하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엑셀도 실행해놓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해놓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1992년도 윈도우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인터넷 하다가 엑셀을 하려면 인터넷을 종료하고 엑셀을 하고, 엑셀을 종료하고 아래 한글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래 한글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엑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이 되다 보니까 둘이 싸워요. 뭐를 가지고? 자원을 요구하더라. 이거 자원. CPU를 점유를 해야 돼요. CPU 안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메모리도 요구해야 되고요.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급해, 아니야 나도 급해 하고 서로 싸운다 이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상처도 나고 울고불고 하겠죠. 그럴 때 누가 관리하느냐? 과거에는 프로그램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했었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앉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 화면이 탁 하고 퍼져버려요. 멈춰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라는 게 많이 뜨는 거예요. 퍼런 화면이. 그런데 윈도우 XP 시절서부터 바뀐 게 뭐냐면, 윈도우 자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그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고 차근차근 정리해 주더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자원을 반납시키고 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거를 선점형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USB 메모리 꽂으면 작동되잖아요. 그게 PNP 기능이라 그래요. 꽂으면 작동되는 거. 예. 그 다음에 OLE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어떤 거냐면은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림도 가져오죠. 표도 그리죠. 그런 걸 다 오브젝트, 개체라 그래요. 개체.
윈도우는요, 이 개체가 없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요. 글만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소리도 들리죠. 그림도 나오죠. 영상도 나오죠. 글자도 나오죠. 플래시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개체라 그래요. 이런 개체를 자기 사용하는 문서에다 연결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OLE가 안 들어가면은 작업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이제 컴활 실기시험 볼 때도 뭐 도형을 그려라, 뭐 차트를 그려라 이러거든요. 그런 게 다 OLE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일명. 폴더나 파일을 과거에는 11자, 최대 11자 외에는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255자까지 쓸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문자 중에서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밑줄 빼기 이런 거는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별표, 물음표, 따옴표, 그 다음에 슬래시 이러한 기호들은 또 사용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특수기호는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뭡니까?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특수문자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꽈내지는 않는다. 이거죠. 1번 문제 볼까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이런 거죠?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멀티 스레드 기법을 사용하네, 뭐 여러가지 나왔는데, 비선저명이 아니죠. 우리 선저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가 틀린 거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멀티태스킹이죠. 예. 잘못 수행된 프로는 강제로 종시어 다른 작업에 지정이 없도록 한다. 이게 비선저명, 아니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의 의미죠. 예. 그래서 멀티 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이것도 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밑에 있어요. 답은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7. 이제 윈도우 7이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윈도우 7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추가됐느냐 하는 거예요. 윈도우 7은 기능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방법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문서 아시죠? 내문서. 여기 보시면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문서가 아니에요. 내문서는요, 이 문서 안에 따로 있어요.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안에, 여기 보시면은 내 문서라고 있어요. 얘가 실제 내문서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와 내문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문서들의 종류가 내문서도 뿐만 아니라 공용문서도 있고, 또 D 드라이브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문서를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야.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는 학생한테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해. 첫 번째, 사전도 필요하고, 옛날로 말하면 전과라고 하죠. 그렇죠. 참고서들도 필요하고, 교과서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잠깐 피곤하면 엎드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베개도 필요해. 근데 이 수면 베개가 누나도 필요하다네. 두 개를 살 수는 없으니까, 수면 베개는 어디 있냐면 안방에 있어요. 엄마가 왔어. 근데 공부방에 있는 아들이 수면 베개도 필요하면 수면 베개를 새로 사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연결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걸 딱 클릭해보면 여기는 공부하는 책도 필요하고 수면 베개도 필요하고 연습장도 필요하게끔 폴더나 파일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연결을. 그럼 수면 베개를 예를 들어서 누나도 필요할 수 있으면 여기다 또 링크를 걸어서 또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달리 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새로운 기법이라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당장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라이브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묻지는 않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그룹이라는 것도 있어서 홈그룹, 여기는 홈그룹이 안 나오나요? 여기 홈그룹이 안 보이는데 홈그룹이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아빠 컴퓨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녀들 컴퓨터도 각각 하나씩 있고 엄마도 노트북 있고 그렇잖아요. 가정에 또 뭐가 있어요? 공유기가 있어서 공유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아빠가 쓰는 프린터를 자녀 방에서 연결해 쓸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홈그룹이다 하는 거죠. 예. 그 네트워크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4비트로 처리한다.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32비트입니다. 우리 강의실은 32비트 윈도우인데 64비트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예요. 이런 컴퓨터에는 32비트보다는 64비트 윈도우를 설치하면 더더욱 빨라져요. 기계가. 그런데 아쉽게도 32비트로 설치를 했어요. 속상하죠?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제가 시작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면 뭐뭐가 보이듯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 2007을 여기다 이제 지금 실행을 안 했지만 엑셀 2007이라는 프로그램 목록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대면은 사용자가 무엇을 사용했는지가 목록으로 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단축 고정이라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 아크로벳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얘를 닫으면은 아크로벳이 종료가 돼요. 참고로 메모장 한번 볼게요. 메모장이요. 계산기 있네. 계산기. 자, 계산기를 매번 쓰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가 사라지고 또 실행하고. 근데 계산기를 실행하면 하단에 보시면 계산기 아이콘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화면을 좀 제가 위로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닫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한동안 써야 돼. 근데 닫으면 사라지니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고정. 그럼 얘를 닫아도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 버튼 눌러서 찾지 않아도 누르면 되고 닫으면 되고 누르면 되고 닫으면 되고, 이제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목록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하자. 근데 윈도우 XP에서는 과거에 그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해서 화면 하단에, 그러니까 시작 버튼 옆에다가 조그만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XP에도 있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기능이.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더 확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뭔지 이렇게 실행을 해놨잖아요. 여기 약간 떠있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시죠? 이걸 갖다 대보면 뭔가 지금 보고 있고요. 갖다 대면 뭐가 있어요? 뭔지 몰라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얘를 딱 해갖고 펼쳐놓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갖다 대면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내용이 보이고 화면을 벗어나면 사라지죠.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니고, 얘는 아직 실행 안 한 거니까. 실행한 거는 갖다 대기만 해도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들을 이제 에어로 전환, 여기 보면 에어로 피크 이런 것들을, 예. 그 다음에 에어로 세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을 했는데 인터넷 창이 커. 얘를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줄여요? 창을 요렇게 눌러서 줄이고 크게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 표시라는 거를 마우스로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드래그해서 전체가 되고, 당기면 떨어지고, 얘를 오른쪽 벽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오른쪽 절반, 왼쪽으로 가져가면 왼쪽 절반. 그래서 오른쪽엔 엑셀을 실행해 놓고 또 다른 인터넷을 실행해서 인터넷 왼쪽 창에는 네이버를 열어놓고
그러면 네이버 반, 오른쪽에는 뭐 다른 거 반, 이렇게 화면을 넓게 쓰자 이거죠. 이게 와이드 모니터 때문에 나온 기능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밑에 작업 표실에 가서 얘를 뭐 가로 정렬하세요 또는 세로 정렬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쓰긴 썼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원할 때마다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크게 당겨서.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상단이나 여기 더블 클릭하면 위아래로 쫙 펴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또 오른쪽 절반. 그래서 창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쉐이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흔드는 건데요. 제가 이제 계산기를 실행하다가 바탕화면에 뭐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을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단에 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좌우로 흔들어요. 착착 흔들면 다 내려가고요. 다시 좌우로 흔들면 다 올라와요. 그런 식으로 창이 바뀐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근데 이런 에어로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보호라든지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제어판 안에 들어가면 계정 등급이라고 하는 곳에 다 있어요. 제어판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 보호에 가서 자녀 보호라든지 또 사용자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자녀 보호라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요런 정도만 어린아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또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에 보면 이렇게 뭐 폭력성 있는 게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제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애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사용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려면 부모가 쓰는 컴퓨터에다가 사용자 계정에 패스워드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갖고 애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끔 하고 부모가 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젯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8에서는 사라진 기능인데 여러분 위젯 아세요? 위젯?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면 조그만 아이콘이 생기죠. 그 앱은 아이콘은 터치하면 작동이 되지만 아예 열려있는 앱들도 있죠. 일정이라든지 카렌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일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정이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날씨라든지 아예 실행돼서 보여주는 것들 그런 걸 우리는 위젯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윈도우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젯이라 그래. 가젯. 그래서 가젯 기능을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큰 시계가 보이고 뭐 달력도 볼 수 있게끔 해놓고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안 쓰더라 이거야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 기능을 다 없앴어요. 윈도우 8에서는 시험에는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캡처라는 건 뭡니까? 화면의 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하든지 HTML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문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죠. 우리 책들 보면은 당장 이 책이죠. 이 책 우리 엑셀 책에 보면은 엑셀 화면이 보이거든. 엑셀을 실행한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제가 아래 한거를 실행해 놓고 여기는 아래 한거를 하나 실행해 놓고 만약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거를 계산기 사용법에 관한 거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실행해 놓고 요 화면을 이제 저장을 해야죠. 그럼 여기 캡처 모드에 들어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어디 갔느냐 캡처 도구라고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마우스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기 그러면 여기 계산기 그림이 뜨거든요.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난 계산기 중에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여기만 좀 보고 싶어. 여기만 요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 붙이면
그 부분만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계산기 사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Alt 프린트 스크린 키라든지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계산기 화면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창을 캡처한다든지 또는 그림판을 실행했을 때 그 내용을 캡처한다든지 할 때는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좀 편리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윈도우 XP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윈도우 7로 가면서 본래 이제 뭐 캡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알툴바라든지 네이버 툴바 안에는 캡처하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윈도우 자체 없다고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윈도우를 개발한 MS사가 넣어놓은 건데요. 불편해요. 솔직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받는 그런 캡처하는 프로그램들은 편리한 게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메모는 포스트잇 붙이듯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들어가시면은 얘는 스티커 메모라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에 늘어나죠. 그래 놓고 이제 이거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막 오늘의 할 일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닫으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닫으면 되고, 저장할 것 같으면 저장하고, 그래갖고 늘려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 거를 집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불편하죠. 집에 로그인하면 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캡처 메모해놓은 게 그대로 집에 있는 컴퓨터 뜨면 편하잖아. 그럼 집에서 업무 처리하다가 메모해놓으면 다시 사무실 컴퓨터 켰을 때 착 열리면 좋고, 그런 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메모보다는 네이버 메모,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를 틀어놓고 거기다 메모를 하죠. 그럼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메모하면 또 컴퓨터에도 들어오고, 또 인터넷상에서 메모를 하면 스마트폰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네이버 메모가 아까 그 스티커 메모처럼 있었어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럼 거기다 쓰고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내 컴퓨터에도 반영이 되고 했었는데, 그 서비스를 없앴더라고 네이버가. 좀 불편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요 스티커 메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어 센터라든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하는 멀티미디어 재생하는 즉 곰플레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DVD를 제작할 수가 있는 메이커도 있고, 근데 백신도 있어요. 윈도우즈 디펜더라 그래서 백신이 있어서 백신을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잘 쓰는 거고 모르면, 그러니까 윈도우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뭐 무료라고 해서 막 얻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편한데도 모르고, 윈도우에 좋은 거는 윈도우 거를 쓰면 되고, 윈도우에 불편한 거는 뭐 윈도우 말고 다른 거를 쓸 수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원격 스트리밍이라 그래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외부로 연결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다른 곳에서도 내 거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인데, 말은 그런데 좀 복잡해요. 어렵고. 그 다음에 시동 복구. 부팅이 안 돼요. 안 켜질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 윈도우는 부팅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팅을 시키려고 스스로 안에서 막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시동 복구라는 기능입니다. 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체험 지수가 있네요. 체험 지수에는 이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1.0에서 7.9 사이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에서 7.9. 예. 보여드릴게요. 우리 컴퓨터에는요, 우리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바탕화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시작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컴퓨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가 오른쪽 누르고 속성,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체험 지수라고 뜨는데,
요 체험 지수를 눌러보시면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CPU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으며, 메모리는 어느 정도며, 하드디스크는,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거냐 해서 1.0이 가장 낮고 7.9가 가장 높은데, 여기는 지금 5.6이 제일 낮은 거로 나와요. 그리고는 5.99, 6.99, 7.5, 7.7이면 중급 이상은 되죠. 상위 그룹에 속하는 컴퓨터죠. 좋은 컴퓨터입니다. 예. 7.9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 거는 7.8, 7.8, 뭐, 그런데, 여기 있는 수치는 대부분이 7.8 정도 돼요. 7.7, 7.8인데, 하드디스크가 5.9 나오더라고요. 하드디스크는 가장 빨라봤자 5.9입니다. 여러분, SSD 들어보셨어요? SSD? SSD라 그래서, 하드디스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디카 메모리 같은 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갖고 작업을 하면은요, 윈도우 8.1 같은 경우에는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딱 전원을 켜면, 똑딱 2초가 지나면 바탕화면이 착 나와요. 윈도우 7은 안 됩니다. 윈도우 7은 무거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서, 저희 집 컴퓨터는 켜면, 켜놓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이제 되죠. 급할 때는 머리에서 막 열이 올라옵니다. 근데 윈도우 8은 가벼워요. 윈도우 8 자체는. 근데, 이렇게 숫자를 1.0에서 7.9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시험에서 내니까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0에서 10.0 이렇게 내요. 우리 보통 공부 안 한 사람은 10.0이 맞죠. 100점 만점이나 10점 만점으로 보통 환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고 점수가 7.9다. 그게 좀 틀린 거죠. 그다음 윈도우 터치.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터치 모니터입니까? 아니죠. 근데 터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노트북도 터치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막 비비면 돼요. 화면을. 그게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이 아니고요. 윈도우 XP에서는 터치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아요. 운영체제 자체가. 윈도우 자체가. 근데 윈도우 7은, 윈도우 7서부터는 윈도우 자체가 터치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스마트 패드 같은 태블릿이 큰 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로도 움직이고 마우스도 작동이 되지만 손가락으로 비벼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터치 모니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애기들 그렇게 하면 막 모니터에 막 지문 묻어갖고 때묻죠. 예. 그러면 참고로 우리 스마트폰 터치 잘 되죠. 그렇죠. 근데 혹시 깨지신 분 있어요? 뭐가 깨졌다 그래요? 액정이 깨졌다 그러죠. 액정은 안 깨집니다. 강화유리가 깨진 거예요. 강화유리. 이 앞에 있는 건 강화유리예요. 방탄유리 같은 거. 아파트 현관에 가면 두꺼운 유리 있잖아요. 그게 강화유리인데 그걸 얇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건데요. 강화유리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강화유리는요. 이렇게 떨구면 잘 안 깨지는데 수직으로 떨구면은요. 쉽게 깨져요. 자동차 유리도 강화유리예요. 근데 강화유리 안에다가 필름을 부착해놨어요. 그래서 산산조각 나지 않게끔 그래서 붙어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유리를 교체를 할 때는 강화유리만 교체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고요. 액정 화면을 통째로 교체를 해요. 그러면 그 깨져있는 강화유리 밑에 붙어있는 액정 있잖아요. 그건 중고로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것만 사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행간에는 뭐 LG 건 안 사간다, 삼성 거만 사간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안 해봐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저는 앞에다 범퍼라는 걸 달아놨단 말이에요. 충격 방지되는 거. 이렇게 떨구면 그나마 좀 견디는데 세로로 떨어지면 여지없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런 범퍼는 요 모서리가 좀 두툼하거든요. 딱딱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떨궈도 좀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예. 하여튼 터치 모니터라는 거를 윈도우가 지원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디 부스트. 부팅을 시킬 때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 기능을 플래시 메모리,
즉 USB 메모리에다가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뒷면에 있는 USB 단자에다가 한 4기가, 8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잘 안 쓰는 USB 메모리 써야 돼요. 허건날 뺐다 꼈다 하면 안 되고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레이디 부스트 기능을 지정을 하면은 부팅을 할 때 거기에서 부팅하게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윈도우가 알아서 해줘요. 해보니까 좀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아깝잖아요. 안 쓰는 게 없잖아. USB 메모리가 여유 공간이, 여유의 USB 메모리가 없으니까는 뺐다 꼈다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하더라고. 아예 그냥 없어진 챔 치고 하나 꽂아놓고 쓰면 편한데 그런 경우라서 좀 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그 2번 문제 보세요. 윈도우 7에 있는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보면 그 1번 보기가 체험지수를 1에서 1.10까지의 숫자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1.0에서 7.9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가 이제 부팅이 되는데 그 부팅이 되고자 하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부팅되고자 하는 파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파일들을 복사해 놓고 보관해 두시잖아요. 아까 여기 보신 거, 여기 내 컴퓨터에 보면 내 문서도 있고, 내 문서 안에 뭐도 있고, 내 비디오, 내 사진 안에 사진 샘플도 들어있고, USB 메모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관해 두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포맷이라는 작업을 해요. 포맷. 주기억 장치 말고 하드 디스크, 또 SSD, 그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DVD, USB 메모리 이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들을 어떻게 보관해 둘 것인지 미리 설정을 해요.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FAT라는 말은요, File Allocation Table의 줄임말입니다. 메모해 드릴게요. File Allocation Table이라 그래서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를 지정해주는 기능이에요. FA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File Allocation Table.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스펠이 이상해졌다. Allocation Table. 근데 그게 16비트로 처리할 거냐, 32비트로 처리할 거냐. 처음에 16비트로 처리했다가 32비트로 처리하니까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디카로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복사해서 내 그림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이 실제 어딘지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하려고 드라마 세트장에 갔어요. 촬영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빨리 모시고 와서 영화를 촬영하든지 드라마를 촬영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촬영장에 들어가긴 봤는데 어딘지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펭귄이라는 그림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펭귄이라는 그림이 어딘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디에 저장된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대부분이 뭐로 저장하냐면 번지라는 거로 저장해요. 번지. 주소죠. 주소. 당신은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저요. 저 한강 건너가면 거기 큰 빌딩 2개가 있는 쌍둥이 빌딩이 있고 그 뒤편에 살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참 어려워. 왜? 그 동네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사람 사는 데가. 정확히 어디냐? 번지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개나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러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지로 저장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저장을 해서 사용자가 금방금방 꺼내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FAT예요. FAT. 예. 우리는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AT16보다는 FAT32가 더 좋아요. 근데 FAT32보다는 FAT64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NT라는 게 있어요. NT는 뭐냐면은요. NT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여러분 서버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컴퓨터들은 서비스를 하죠.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잖아요. 검색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컴퓨터 나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네이버 검색을 도와주는 컴퓨터가 한 대는 아니겠지만 몇천 대, 몇만 대가 되겠지만은 우리 개인이 쓰는 컴퓨터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윈도우도 더 좋아야 되겠죠. 개인용보다는. 그거를 우리는 서버용 윈도우로 NT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NT, 서버 그러면 네이버 서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도 있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은 NT를 써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은 리눅스라는 이제 운영체제를 쓰거든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약간 다를지라도 하여튼 간에 이 서버용 윈도우는 개인용 윈도우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서버용 윈도우에서 쓰는, 즉 NT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NTFS가 나온 거예요. NT가 사용하는 FAT 방식이다. 그러니까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더 좋겠죠. 분명히 개인용 컴퓨터 사용하는 FAT32보다는 훨씬 좋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에 보시면 제 거는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NTFS로 되어 있죠? NTFS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USB 메모리가 하나 있어서 한번 꽂아 볼게요. 뭐 하나 꽂혀 있는데, 그렇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T32로 되어 있죠? FAT32잖아요. 제 USB 메모리는 NTFS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예. 자, 이 안에 사용하는 파일, 똑같은 파일을 집어넣고 여기 있는 파일을 꺼낼 때하고 저기 있는 파일을 꺼낼 때하고는 달라요. 예, NTFS로 포맷을 해서 사용하면은 빨리 움직이고, FAT32로 포맷을 하게 되면은 느리게 움직이고. 그럼 NTFS로 포맷하면 다 좋죠. 다 좋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문제죠. 스마트폰에서는 얘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방법 아세요? OTG라 그래서 여기 케이블이 있는데 꽂는 게 있단 말이에요. OTG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꽂으면 아예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것도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이 USB 메모리는 하나는 USB 그냥 컴퓨터에다 꽂는 거고요. 하나는 스마트폰에다 꽂는 거예요. 두 군데 단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OTG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케이블은 한 2-3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에다 꽂고 밑면에다 꽂고 USB를 꽂으면 이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악을 스마트폰에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외장하드 연결하듯이. 예, 그런데 그 NTFS로 포맷되어 있는 USB 메모리는 못 읽어요. 스마트폰에 아직은. 그게 좀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NTFS는 PC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였던 그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려고 NTFS로 포맷을 안 하고 FAT32로 포맷을 한 거죠. 약간 좀 달라요.
그런 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제 보시면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인데 FAT16에 비교해서 NTFS의 장점으로 그랬어요.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장점이니까. 그 다음에 안정성이 향상된다? 예. 그 다음에 성능을 최적화하여 빨리 사용할 수 있다? 예. 시스템 리소스는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쟤는 100원을 달래. 근데 쟤는 10,000원을 달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럼 100원 주고 일 시키니까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윈도우 사용하는 FAT32나 이런 경우에는 리소스를 많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NTFS로 작업을 해놓으면은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 리소스를 최대화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은 어려워요. 프로그램 은행에서 쓰는 거야. 외부에서 본사에서 쏴줘갖고 여기 써갖고 정보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NTFS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외부에서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이제 원격 우리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대편 컴퓨터하고 내 컴퓨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대신에 내 컴퓨터가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자원을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빨리 움직이고요. 예,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FAT32로 돼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하는 거하고 또 NTFS로 포맷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다 복사해서 붙이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게 128기가짜리예요. US 메모리가. 용량이 좀 큰 편이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2기가바이트인 US 메모리예요. US 메모리인데 얘가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에 10GB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22GB가 현재 뭐죠? 비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근데 그 명량이란 영화가 있어요. 명량이란 영화. 명량 영화가 한 6.5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6.5기가. 용량이 커요. 영화를 복사해서 붙이기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22기가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6.5기가가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못 가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왜냐면 FAT32로 포맷이 돼 있으면 4기가가 넘어가면 4.3기가인가 그래요. 4.3기가 넘어가면 아무리 공간이 남아 있어도 복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파일이 2테라가 돼도 복사가 돼요. 공간이 남아 있다면. 공간이 없으면 어차피 못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는 제 US 메모리가 만약에 128기가인데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영화는 꿈을 못 꾸죠. 복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FAT32로 포맷이 돼서 판매를 하는 거를 사와서 NTFS로 포맷을 다시 바꿔야 돼요. 포맷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 아닌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포맷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맷 해가지고 뭐로 포맷할 건지 묻는 거예요. 예, 포맷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포맷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하드디스크는 NTFS로 밖에 안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꽂아드렸던 그 US 메모리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US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할 때 어차피 4기가잖아요. 그러니까 NTFS로 포맷을 하나 FAT32로 포맷하나 용량은 똑같이 삐개는 못 쓰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NTFS로 포맷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슉슉슉 포맷이 빨리 움직인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다음에 이제 실습을 좀 할 겁니다. 실습을.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